안녕하세요. 외도의복TV입니다. 오늘은 불륜하려고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유부녀들의 위험한 신호에 대해서 좀 나눠볼까 합니다. 결혼이라는 건 참 특별한 약속이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단 한 사람을 선택해서 이제부터는 당신과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평생을 함께 하겠다고 맹세하는 거잖아요. 그 약속 안에는 책임도 있고 또 서로에 대한 믿음도 있고 또 누구보다 깊은 신뢰가 깔려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약속이 언제나 끝까지 지켜지진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현실에 지치고 또 어떤 사람은 외로움에 흔들리기도 하죠. 근데 문제는 단순히 마음이 흔들리는 걸 넘어서 스스로 다른 사람을 향해 다가가고 더 나아가 불륜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꼬시는 경우예요. 특히 유부녀가 보여주는 유혹의 신호는 겉으로 보면 그저 친절해 보이고 사소한 농담 같고 단순한 우연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분명히 의도가 숨어 있어요. 상대방을 흔들고 시험하고 결국 선을 넘도록 만들려는 계산이 들어가 있는 거죠. 처음엔 알아차리기가 어렵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웃으며 어깨를 툭 치거나 대화할 때 눈을 오래 마주치거나 괜히 둘만의 대화 공간을 만들려고 한다든지 이런 행동 하나만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친근해서 그런 거겠지 하고 넘기기도 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같은 행동이 반복이 되고 조금씩 강도가 세지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처음에는 농담이던 게 이제는 도발처럼 느껴지고 처음에는 호의 같았던 게 이제는 분명한 신호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런 상황은 회사 동료 사이에서도 생기고 교회나 그런 모임 같은 친목 자리에서도 나타나고 심지어 가까운 이웃 사이에서도 벌어집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 의도된 눈빛과 말 한마디가 던져지면 그걸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사람이 오히려 휘말리게 되는 거예요. 설마 그런 의도가 있었겠어라고 방심하다가 어느 순간 이미 한 발을 내디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한 발이 정말 무섭습니다. 처음엔 이 정도는 괜찮아 하면서 스스로를 합리화하지만 사실은 이미 경계선이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그 선이 무너지고 나면 돌아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상대는 더 노골적으로 다가오고 나도 모르게 마음이 흔들리고 결국에는 가정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결과로 흘러가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런 신호를 일찍 알아채는 거예요. 혹시 내가 예민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 때문에 무시하지 말고 오히려 민감하게 반응해야 할 때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불륜을 하기 위해 대상을 꼬시는 유부녀들은 늘 비슷한 행동 패턴을 보이거든요. 눈빛, 말투, 스킨십, 비밀 공유 이런 게 하나하나 쌓이면 결국 상대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오늘은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불륜을 하기 위해 상대를 유혹하는 유부녀가 보이는 위험한 신호 7가지. 이걸 알면 내 주변에서 그런 상황이 벌어져도 흔들리지 않고 단호하게 그 선을 그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내 배우자나 가까운 사람이 그런 신호에 노출된다면 미리 막을 수도 있겠죠. 작은 신호일 때 알아차리는 게 가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첫째, 과도한 스킨십을 시도한다.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는 건 일상에서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붐비는 버스 안에서, 혹은 회식 자리에서, 옆자리에 앉다 보면 팔꿈치가 칠 수도 있고 손이 잠깐 닿을 수도 있어요. 근데 불륜을 노리는 유부녀의 경우는 이런 우연을 단순한 우연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우연을 적극적으로 만들어내고 반복하면서 상대의 반응을 시험하죠. 처음에는 가볍습니다. 술잔을 건네면서 손등을 살짝 스친다든지 먼저 먼지 묻었네 하면서 어깨를 털어준다든지 인사를 하면서 굳이 손을 오래 잡는다든지 겉보기엔 아무렇지 않아 보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냥 장난처럼 보일 수도 있죠. 하지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묘하게 불편하면서도 동시에 설마 하는 생각이 스쳐요. 여기서 중요한 건 반응이에요. 상대가 확실하게 선을 긋고 불편하다는 신호를 주면 대개는 한 발 물러납니다. 하지만 웃으면서 넘어가거나 아무 말 없이 받아들이면 그 순간 이미 경계가 무너진 거예요. 유부녀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거부하지 않는구나 이런 확신을 얻고 그 다음부터는 더 과감해지죠. 이후부터는 행동이 점점 노골적으로 변합니다. 회식 자리에서 갑자기 팔짱을 낀다든지 사진 찍자면서 일부러 몸을 바짝 붙이고 심지어는 좁은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밀착하는 방식으로 거리를 줄여와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움직임이 되는 거죠. 이런 스킨십의 무서움은 그 순간 상대방의 마음을 크게 흔들 수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은 누군가의 신체 접촉에 본능적으로 반응하거든요. 특히 그것이 이성에게서 온 것이라면 더 그렇죠. 처음엔 당황하지만 반복되면은 익숙해지고 익숙해지면 경계심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그냥 친한 사이니까 괜찮겠지라고 스스로를 속이며 받아들이게 되죠. 이게 바로 불륜으로 가는 첫 번째 단계예요. 더 위험한 건 이런 스킨십이 사람들 없는 순간에도 이어질 때예요. 예를 들면 복도에서 둘만 마주쳤을 때 어깨를 스치며 지나간다든지, 엘리베이터 안에서 괜히 가까이 선다든지, 옷에 뭐 묻었다며 손으로 털어주는 행동 같은 것들. 이런 상황은 증거도 잘 안 남고 외부에서는 티도 잘 안 나기 때문에 훨씬 치명적입니다. 결국 과도한 스킨십은 단순한 친근감이 아닙니다. 상대가 불륜의 신호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이자 동시에 경계를 무너뜨리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휘말리면 반드시 단호해야 됩니다. 우연이겠지라며 웃어 넘기면 그 순간 이미 한 발 걸려든 거예요. 둘째, 시선을 오래 머문다. 눈빛은 말보다 강력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눈빛 하나로 마음을 전달할 수 있죠. 그래서 불륜을 노리는 유부녀들은 먼저 눈으로 상대를 붙잡습니다. 말보다 스킨십보다 먼저 던지는 신호가 바로 이 시선이에요. 처음에는 단순히 우연처럼 보입니다. 대화할 때 조금 더 오래 쳐다본다든지, 회식 자리에서 괜히 자꾸 눈이 마주친다든지, 이 정도면 누구나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시선이 얼마나 오래 머무느냐예요. 보통은 몇 초면 피하는 게 자연스러운데 유혹하려는 마음이 있는 경우엔 눈을 뗄 생각을 안 합니다. 내가 딴 데 볼 때까지, 상대방이 고개를 돌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시선을 끌어당기기도 합니다. 특히 이런 눈빛은 특정 상황에서 두드러져요. 사람들이 많은데도 유독 한 사람만 바라보는 것, 대화 주제와 상관없이 자꾸 눈길을 주는 것, 그리고 상대가 눈을 피하면 다시 눈을 맞추려고 애쓰는 것. 이런 행동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이미 마음속으로 당신을 보고 있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이때 상대방은 묘한 감정을 느낍니다. 처음엔 불편하고 당황스럽지만 동시에 나한테 특별한 의미가 있나? 라는 착각에 빠지기도 해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게 향하는 시선에 약합니다. 특히 그 시선이 따뜻하거나 묘하게 의미심장하다면 더 쉽게 흔들리죠. 예를 들면 회사 회의 중에 여러 사람이 있는데 설명할 때마다 유독 한 사람만 오래 바라보는 모습, 혹은 식사 자리에서 대화를 돌려가면서 하는데 눈길은 늘 특정 사람에게만 머무는 경우, 이런 행동은 결국 나는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는 메시지를 노골적으로 보내는 거예요. 더 교묘한 건 이런 눈빛이 남편이나 아니면 가족 앞에서는 절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편 앞에서는 그냥 평범하고 무심한 표정을 지으면서 다른 남자에게만 특별한 시선을 보낸다면 그건 분명하게 계산된 행동이죠. 겉으로는 아무도 모르게, 그러나 상대방에게는 확실하게 신호를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눈빛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노골적으로 변합니다. 처음에 몇 초 정도 머무르던 게 나중에 대화 내내 눈을 안 떼고 계속 본다든지, 웃으면서 의미심장하게 바라보는 수준까지 가는 거예요. 심지어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눈빛으로만으로도 대화가 이어지는 상황이 만들어지죠. 이쯤 되면 이미 관계는 위험수위에 다다른 겁니다. 결국 시선은 단순한 호감 표현이 아니에요. 상대를 붙잡아 두는 덫이고 마음을 흔드는 가장 교묘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만약 누군가가 아무 이유 없이 자꾸 나를 바라보고 그 시선이 평범한 수준을 넘어서서 오래 머문다면 반드시 경계해야 됩니다. 그건 단순한 호감이 아니라 불륜을 향한 신호일 수 있어요. 셋째, 은밀한 대화를 만든다. 불륜을 노리는 유부녀들의 공통된 특징 중 하나는 둘만의 대화를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벌써 이게 별것 아닌 것처럼 대화가 이어지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이야기, 이야기할 수 있는 대상이 당신밖에 없다는 식으로 흐른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걸로 시작합니다. 뭐 아까 했던 얘기, 우리 둘만 아는 비밀로 해요. 그건 다른 사람한테는 말 안 했는데 당신이니까 말하는 거예요. 이런 말들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만의 세계를 만들려는 신호인 거예요. 자, 이런 대화는 점점 더 은밀해집니다. 회사 회식 자리에서 일부러 옆자리에 앉아 작은 목소리로만 이야기하거나 모임이 끝난 후에 굳이 따로 연락해서 오늘은 즐거웠다라며 대화를 이어가는 거. 심지어 단순한 일상 얘기조차 다른 사람 몰래 주고받으면서 그걸 비밀처럼 공유하려고 합니다. 자, 이 단계에서 가장 무서운 건 듣는 사람 마음속에 이건 우리만 아는 대화라는 끈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특별한 관계라는 느낌이 약합니다. 괜히 가까워진 것 같고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특별한 자리에서 올라선 것 같은 착각을 하게 하죠. 유부녀는 바로 그 심리를 파고드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점심시간에 같이 있던 동료들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저 사람 원래 좀 그렇지 않아요?
사실 난 당신이랑만 이런 얘기예요. 뭐 혹은 뭐 집안 이야기 꺼내면서 남편은 절대 이런 이야기 안 들어줘요. 그냥 당신한테만 털어놓는 거예요. 뭐 이런 말들은 듣는 사람을 묶어두는 끈이 되죠. 어느 순간부터는 평범한 대화도 우리만의 비밀 대화가 되어버리고 그걸 끊기가 어려워집니다. 더욱 교묘한 건 이 은밀한 대화가 나중에는 감정적인 의존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처음엔 단순한 뒷담화나 고민 상담 같지만 점점 대화의 주제가 개인적인 고백이나 감정적인 이야기로 바뀌게 돼요. 사실 나 요즘 너무 외로워요. 당신이랑 이야기하면 왠지 모르게 편해요. 뭐 이런 말들이 대표적이죠. 이게 바로 불륜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결국 은밀한 대화는 그냥 수다나 하소연이 아닙니다. 두 사람만의 끈을 만들고 그 끈으로 관계를 당겨오는 전략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만 특별한 대화를 자꾸 하려고 하고 굳이 둘만의 공간을 만들려고 한다면 반드시 경계해야 됩니다. 그건 우연이 아니라 분명한 의도일 수 있어요. 넷째, 외모와 향기를 무기로 사용한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관리를 할 수 있어요. 운동을 하거나 화장을 하거나 좋은 옷을 입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불륜을 노리는 유부녀는 이 자기 관리를 특정한 순간, 특정한 사람 앞에서만 유독 더 강조합니다. 단순히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을 흔들기 위한 도구로 쓰는 거죠. 예를 들면은 평소에는 대충 묶은 머리로 이렇게 편한 차림으로 다니던 사람이 갑자기 회사나 모임에서 거기 갈 때만 화려하게 꾸미기 시작한다면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옷차림이 달라지고 화장이 진해지고 심지어 평소에 뿌리지 않던 진한 향수를 자주 쓰게 된다면 그건 단순한 변화가 아닐 수 있어요. 더 교묘한 건 이 변화가 아주 은근하게 특정 사람에게만 전달되도록 계산된다는 거예요. 자, 가령 카페에서 대화할 때 머리를 고쳐 묶으며 환기를 흩날리다던가 가까이 다가와서 오늘 향수 어때요? 라고 묻는 식이에요. 이건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당신이 내 변화를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신호죠. 이런 행동에는 공통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시선을 붙잡고 기억에 남기려는 거예요. 사람은 오감으로 기억하거든요. 그 중에서도 시각과 후각은 강력합니다. 잘 꾸민 모습, 은은하면서도 강한 향기는 머릿속에 오래 남아요. 유부녀는 바로 그 효과를 노리는 거예요. 단순히 예뻐 보이고 싶다가 아니라 당신 마음속에 나를 각인시키겠다는 의도예요. 뭐 이런 상황일 수 있어요. 회식 자리에서 굳이 옆에 앉아가지고 은근히 향기를 풍기면서 막 대화할 때 별다른 이유 없이 새로 산 원피스인데 어때요? 라고 묻는 경우,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평범하다가 특정 남자 앞에서만 나타날 때는 확실히 꾸미고 오는 경우, 이건 단순히 우연이 아닙니다. 상대 반응을 보고 자신이 던진 유혹이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는 일종의 시험인 거예요. 더 무서운 건 이런 변화가 반복되면 상대방이 점점 무뎌진다는 겁니다. 처음엔 왜 갑자기 이렇게 꾸미지라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다 보면 향기와 외모가 하나의 습관처럼 각인되고 어느새 그 사람을 떠올릴 때마다 자꾸 그 이미지와 향이 함께 따라와요. 이게 바로 심리적 연결고리를 만드는 방식이에요. 결국 외모와 향기는 단순한 자기 표현이 아니라 상대를 붙잡기 위한 가장 직접적인 무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평소와 달리 특정 상황에서만 과하게 꾸미거나 이유 없이 향기를 강조한다면 그건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다섯째, 결혼 생활의 불만을 털어놓는다. 누구나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힘든 순간이 있습니다. 작은 다툼도 있죠.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불륜을 노리는 유부녀들은 이 평범한 불만은 아주 특별한 도구로 바꿔 씁니다. 바로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끌어들이는 미끼로 활용하는 거예요. 처음엔 사소한 하소연처럼 시작합니다. 요즘 남편이 너무 바빠서 대화할 시간이 없다. 집안일은 제가 다 하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네요. 이런 식이죠. 이런 말만 들으면 단순히 결혼 생활에서 오는 피곤함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화가 계속 이어지고 그 대상이 특정 남자에게만 집중된다면 그건 또 명백한 신호예요. 왜냐하면 불만을 공유하는 순간 상대는 자연스럽게 위로자의 자리에 앉게 되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의 힘든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움직입니다. 특히 진지하게 고민을 털어놓는 모습을 보면 그냥 무시하기가 어렵죠. 유부녀는 바로 그 심리를 이용합니다. 바로 결혼 생활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은근히 당신이라면 다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대화 중에 갑자기 사실 나 결혼하고 나서 많이 외로워요 라고 말하는 거, 남편은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아요. 근데 당신은 참 잘 들어주는 것 같아요 라면서 비교하는 거, 심지어는 나도 여잔데 이제는 설레는 기분을 잊어버렸어요 라는 식으로 감정을 자극하는 말까지 꺼냅니다. 이런 말들은 단순한 불평이 아니에요. 듣는 사람 마음속에
내가 저 사람을 위로해줘야 되겠다라는 책임감을 심고 동시에 나만은 저 사람이 특별한 존재일 수 있다라는 착각을 만들어요. 결국 감정의 벽을 허물고 마음의 문을 열도록 만드는 거예요. 더 교묘한 건 이런 불만을 털어놓으면서도 남편을 완전히 비난하지 않고 살짝 아쉬운 정도로 딱 거기까지 말한다는 거예요. 남편이 나쁘진 않은데 뭔가 좀 부족하다. 뭐 이런 말하면 듣는 사람은 더 강하게 끌려갑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완전히 나쁜 사람이 아니라 괜찮은데 조금 부족하다는 표현이 오히려 이 공감과 동정을 자극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런 대화가 반복이 되면 상대는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저런 부분을 채워줄 수 있을 텐데 내가 곁에 있으면 저 사람은 행복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면 이미 마음에서는 무너진 거죠. 결국 결혼 생활의 불만을 털어놓는다는 건 단순히 하소연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을 끌어들이려는 감정의 덫입니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위로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서서히 불륜의 길로 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누군가가 나에게만 반복적으로 결혼 불만을 털어놓는다면 반드시 주의해야 됩니다. 그것은 호소가 아니라 유혹일 수 있어요. 여섯 번째, 비밀을 공유하며 끈을 만든다. 불륜을 노리는 유부녀들이 자주 쓰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비밀을 나누는 거예요. 비밀. 겉으로는 단순히 나만 아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비밀이 두 사람 사이를 묶는 강력한 끈이 됩니다. 이것도 처음에는 가벼운 이야기로 시작하죠. 아, 이 이야기 사실 아무한테도 말 안 했어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말 안 하고 그냥 당신한테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말 들으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바로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 같은 착각 또는 기분이 들어요. 마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만 선택받은 것처럼 느껴지죠. 근데 사실은 그 순간부터 이미 마음이 끌려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밀은 두 사람을 엮는 강력한 연결고리가 되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그 비밀은 점점 더 깊어집니다. 처음에는 막 단순한 사소한 뒷담화였는데 나중에는 뭐 남편과의 문제, 결혼 생활에서의 그 갈등, 심지어는 막 개인적인 감정까지 막 털어놔요. 남편도 모르는 제 비밀이에요. 사실 누구한테 이런 이야기 못했는데, 자, 이런 말들은 듣는 사람을 빠져들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단순한 대화 상대가 아니라 비밀을 공유하는 단 한 사람이 되어버리기 때문이죠. 상대는 무의식적으로 책임감을 느끼고 동시에 묘한 설렘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회사 동료에게 나 요즘 힘든 일이 있는데 당신한테만 이야기할게요 라며 감정적인 비밀을 털어놓을 때 아니면 모임이 끝난 뒤에 따로 연락해가지고 따로 연락하는 게 중요해요. 아까는 분위기상 말 못했는데 사실 이런 일이 있었다 라면서 은밀하게 이야기할 때 일상적인 대화 중에도 남편한테는 절대 말 안 해요. 그냥 당신만 알아요. 라는 식으로 막 선을 긋는 경우 자, 이런 행동이 반복이 되면 두 사람 사이에서는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만 아는 세계가 생깁니다. 겉으로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만 둘은 이미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된 거예요. 이 끈이 생기는 순간 이미 관계는 위험수위로 들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러한 비밀 공유가 결국 공범 의식으로 발전한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만 아는 거니까 절대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면 듣는 사람은 더 이상 단순한 제3자가 아니에요. 이미 그 관계 속에서 들어와 있는 거죠. 만약 이 상태에서 다른 신호들까지 겹치면 불륜으로 가는 거는 시간 문제예요. 결국 비밀을 공유한다는 건 단순히 속마음을 털어놓는 게 아닙니다. 상대를 붙잡아두는 끈을 만드는 위험한 전략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만 비밀을 털어놓고 그걸 강조한다면 가볍게 넘기면 안 돼요. 그건 신뢰가 아니라 불륜으로 끌어들이는 유혹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일곱 번째. 은근한 도발과 시험을 한다. 불륜을 노리는 유부녀들은 마지막 단계에서 상대의 반응을 직접 확인하려는 도발을 합니다. 지금까지 스킨십, 눈빛, 은밀한 대화, 비밀 공유 같은 것들이 다 밑밥이었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상대가 선을 넘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시험하는 거예요. 이 도발은 절대 노골적이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농담처럼 웃으면서 가볍게 흘리는 말로 포장돼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의도가 숨어 있어요. 예를 들면 혹시 나한테 관심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다른 여자였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가끔 나도 여자로서 설레고 싶다니까요. 우리 둘만의 비밀 괜찮죠? 이런 말들은 이 장난처럼 들리잖아요. 사실은 상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려는 심리학적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떠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만약 상대가 당황해가지고 선을 긋고 거절하면 대체로 물러섭니다. 근데 웃으면서 대꾸하거나 장난으로 이것도 받아 넘기면 그걸 허락으로 해석해요. 이 사람도 마음이 나한테 조금은 있구나 라는 확신을 얻는 순간 또 이제 불륜으로 가는 문을 활짝 열리는 거예요. 특히 이런 도발은 둘만 있을 때 더 자주 등장합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절대 하지 않던 농담을 은밀한 공간에서
아무렇지 않게 꺼내는 거죠. 예를 들면 카페에서 단둘이 대화할 때 이러다 우리 위험해지는 거 아니에요? 라는 말을 건네는 것. 겉으로는 웃으면서 말하지만 사실은 이미 관계를 불륜의 선 위로 끌어올리는 대사예요. 더 무서운 건 이 시험이 단순히 말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근한 눈빛, 가볍게 던지는 스킨십, 그리고 의미심장한 농담이 한꺼번에 섞여서 나올 때 상대방은 방어하기가 점점 어려워지죠. 순간의 웃음과 그리고 분위기 속에서 선을 넘는 일이 벌어지기 쉬운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시험을 받으면 마음속 본심이 드러납니다. 불륜을 노리는 유부녀는 바로 이 점을 노려요. 당신이 어디까지 받아들이는지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근한 도발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불륜으로 끌어들이는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결국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단호함입니다. 애매하게 웃으며 넘어가는 순간 이미 상대는 그걸 신호로 받아들였다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는 훨씬 더 노골적이고 빠르게 진행이 되죠. 그래서 만약 누군가가 농담처럼 그러나 묘하게 의미심장한 말로 당신을 시험한다면 그건 절대 그냥 장난으로만 보지 마세요. 그건 당신을 불륜의 길로 끌어들이려는 마지막 신호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7가지 신호 어떻게 느끼셨나요? 사실 하나하나만 보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당연히 친절할 수 있고 농담할 수 있죠. 그냥 우연일 수도 있죠. 하지만 그 행동들이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고 점점 강도가 세지면 그리고 이어지면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그것은 분명히 의도되는 신호고 결국 불륜으로 이어지기 위한 과정일 수가 있습니다. 불륜이라는 건 어느 날 갑자기 폭발적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아주 작은 틈에서 시작됩니다. 눈빛 하나, 손길 하나, 가벼운 농담 하나, 이 사소한 것들이 이어지고 쌓이기 시작하면 경기가 무너지고 그 무너진 틈으로 상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무너지면 이 돌이키기가 너무나 어렵죠. 가장 무서운 건 이 신호들이 유혹을 받은 사람의 책임으로 바뀌기 쉽다는 거예요. 처음엔 내가 아무 잘못도 한 게 없는데 그냥 눈빛을 받아줬을 뿐인데 농담으로 웃어 넘겼을 뿐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이미 공범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는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선택이 되고 나의 책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신호를 빨리 알아채는 누군가 단호하게 선을 긋는 용기입니다. 작은 신호일 때 분명하게 거절하거나 선을 확 그어버리면 그 관계는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웃어 넘기고 설마라는 마음으로 무시하면 그 순간 이미 빠져드는 거예요. 가정을 지키는 건 거창한 희생에서 시작되지가 않습니다. 이 작은 순간, 이 작은 경계선에서 커트하는 거예요. 지키는 겁니다. 불륜은 가정을 무너뜨리고 자녀의 마음을 상처내고 무엇보다 평생 지울 수 없는 자책감을 남깁니다. 반대로 그 작은 순간에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한마디가 가정을 지키는 큰 힘이 되죠.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주변에 그런 신호가 보였던 적이 떠오르시나요? 그렇다면 그때를 생각해 보세요. 가볍게 넘긴 그 행동이 사실은 불륜으로 끌어들이는 신호였을 수 있어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불륜은 제일 좋은 것은 시작도 하기 전에 끊어내는 게 가장 좋아요. 이게 확실한 방법입니다. 작은 신호일 때 분별하고 그 자리에서 단호하게 선을 긋는 거, 그것이 결국 자신을 지키고 배우자를 지키고 자녀와 가정을 지키는 길이에요. 가정은 지켜야 할 가치가 있습니다. 지금 그 소중함을 잊지 않고 붙잡으신다면 어떤 유혹이 다가와도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고 또 마음을 다잡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작은 신호 하나에도 깨어 있으세요. 그것이 바로 회복으로 가는 길이고 진짜 가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감사합니다.